곡선상의 이동. 이거 참고로 점이란 말이 들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건 큰 의미를 갖지 마세요. 요거하고 곡선 자체의 이동, 요 두 개의 차이를 꼭 기억하시라고요. 거꾸로 말하면요, 이 말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이 내용이 전혀 이해 안 되면요, 안 되면 요거 우리 앞 시간에 했던 거 있죠? 그거하고 요 문제 할 거 그냥 다 버리셔야 돼요. 통으로. 무슨 말이 이게 우리 실제 거의 매년 시험 나오거든요. 나오면 거의 90%는 이게 답이에요. 항상.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요건 보시면서 물론 지금 이해 안 되면 그냥 넘어가시라고. 우리 공부하시면 예론 과목은 이 특정한 이 파트 이해 안 되죠. 그냥 넘어가. 괜히 자꾸 그 스트레스 하지 말고. 왜? 앞으로 어차피 계속 할 거니까. 아마 이거 시험 들어간 내가 한 20번 이상 할 것 같아. 설마. 그죠? 그때 한번 기억할 거니까 지금 굳이 어떤 내용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냥 자꾸 넘어가시라고. 패스 하시라고. 다음에 또 할 거니까요. 자, 일단 요 곡선 상이동 같은 말이 뭐냐? 수요이면 수요량, 공급이면 공급량의 변화. 자, 곡선 자체 이동 같은 말이 뭐냐? 수요 또는 공급, 곡선의 변화였습니다. 같은 말이 이게 제일 먼저 같은 말인 걸 먼저 아시라고요. 곡선 상이동 같은 말이 수요량 변화, 공급, 양 변화입니다. 곡선 자체 이동. 우리 가끔 문제 보면요, 요걸 잠시 보세요. 요걸 빼버리고 곡선의 이동이라 쓰기도 합니다. 물론 좀 이따 있으면 요건 보통 빼버리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러면 이 문제를 찾는 방식이 간단합니다. 구분 기준이 뭐냐? 얘는 반드시 뭐 들어와야 돼? 요 말이 꼭 들어와야 돼. 상. 또 이건 뭐 들어야 됩니까? 요렇게 구분하고. 요 말이 들어왔을 때 이거고, 이거 없으면 이 집안 겁니다.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면 다시 얘는 구분 기준이 뭔지 압니까? 원인 자체가 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일단 가볼게. 이제 수요부터 항상 수요는 무슨 곡선이에요? 우 하향이죠. 자,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우 하향인데 무슨 말이냐? 최초 있는 가격이 200원 되었을 때 내가 이만큼 살 의사가 있더라. 그런데 있죠. 이걸 말로 표현하지 말고 양을 갖다 이렇게 30개 정도 넣어주는 방식을 그래프상 한번 표시해보라는 거예요. 그래프상에서 해보면 알겠죠. 일단 말로 해볼게요. 자, 즉 수요량이 증가되는 방식은 가격이 어떨 때 수요량 증가될 때 가격 내려가고 소득은요 증가되고, 그 다음에 인구는요 늘어날 때 아닙니까? 은행 금리는 떨어질 때, 대출액이 많아질 때, 그죠? 세금 어떨 때? 떨어질 때. 이렇게 말로 이 많은 걸 설명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말로 하지 말고 그래프는 표시하는 거예요. 해보면 딱 두 가지 방식이 있거든요. 첫 번째는 이 그래프가 이동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 안에 있는 점만 이동해서 이걸 만들 수 있어. 양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두 번째는 이 그래프를 이동해서 양을 변화시키는 방식이 있다고. 자, 그러면 그래프는 가만히 있는 상태 양을 변화시키는 방식 하나, 그래프를 이동해서 이 변화시키는 방식, 이거 이외에 다른 방식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죠? 딱 두 가지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조건이 뭐라 했냐? 야, 너 절대 그래프 이동하지 말고 그래프 상 위에 있는 점만 이동해서 이 양을 표시해보라는 거예요. 얘는 조건이. 그러면 따라가 보니까 이 점 나오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이때 보니까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것은 결국 뭐 때문에? 그죠? 요 가격이 변화하니까, 곡선 자체가 이동합니까? 그래프상의 점이 이동합니까?
점이동해서 그 결과 누가 변화가 있습니까? 수요량만 변화 있는 거지. 그죠? 자, 다시 해볼게요. 이 말입니다. 원인이 뭐 때문에? 가격 때문에 수요량은 변화한다, 그지? 하는데 변화하기 위해서 반드시 뭐 있습니까? 어떻게 됐을 때? 곡선상에 점이 이동했을 때 양이 바뀐다는 거예요. 이때 변화가 있는 건 단지 누가 바뀌었습니까? 양만 바뀌었지. 이게 무슨 양이지?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수요량의 변화를 쓴다고. 됐죠? 다시 할게요. 곡선상에 점이 이동하든지 단지 수요량만 변화하기 위해선 반드시 누가 변합니까? 가격이 변했을 때 나온 거라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 자 이제는 요 가격이 고정돼 있다 해볼까요? 다시 해볼까요? 네, 집값은 고정돼 있는데 소득이 많아지고 인구가 많아지고 세금이 떨어지고 금리가 인하되고 대출액이 많아지면 수요 증가하지. 그죠? 실제. 그죠? 그러면 현재 가격은 고정돼 있는데 이 양을 어떻게 만들까 보니까 이렇게 온다면 이 양 나오겠네. 그죠? 그러면 이 곡선이 뭐 해야 됩니까? 이동해야 되지. 곡선이 이동해야만 양이 바뀌는 거지. 이 곡선 자체 이동이지. 현재 이게 수요지. 그러니까 수요 뭐요? 수요 곡선이 변하면 뭐 있으면 양이 증가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를 가지고 다른 말로 뭐 있습니까? 수요 곡선의 변화. 또는 다른 말 뭐 있습니까? 곡선 자체 이동이라고. 자, 원인은 현재 가격은 고정돼 있지. 가격 고정돼 있는 대신에 뭐 있습니까? 소득이란지 가구란지 인구란지 세금 등등 때문에 결국 이렇게 바뀌는 거라고요. 요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다시 한 번 더 가볼게요. 공급도 가볼게요. 공급이란 놈은 가격과 공급량이 있는데 공급 무슨 곡선? 우상량이죠. 200원 되었을 때 내가 이만큼 살 의사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똑같이 해볼게요. 이 공급 당사 우상량 곡선인데요. 이렇게 돼 있답니다. 그런데 얘도 마찬가지요. 이 양이 과거보다 늘어나기 위해서는 말로선 굉장히 많은 걸 설명할 수 있겠는데 말로 하지 말고 골 아프니까 그래프상 가지고 모든 걸 설명해 보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절대 뭐 있습니까? 그래프상 있는 점만 이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이 점 나오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결과 누구 때문에? 자, 따라서 가격 때문에 뭐 있습니까? 공급량 이동되는 거지. 이때 곡선상의 점이 이동했으니까 곡선 자체가 변한 거예요. 그죠? 단지 누구만 변화 있는 겁니까? 공급량만 변화 있는 거지. 자, 다시 해보자고. 이제 가격이 변화하면은 곡선상의 점이 이동해서 공급량만 변화 있는데 이를 표현할 때 뭐 있습니까? 이걸 곡선상의 이동. 이거 보통 빼버립니다. 점이란 건 큰 의미 갖지 말고. 또는 공급량의 변화 쓴다는 거예요. 그런데 얘는 이제 반대로 뭐 있습니까? 가격은 고정돼 있는 상태에서, 그죠? 이와 같이 양이 증가되는 방식은 이렇게 가면 되겠다, 그죠? 따라서 이때는 공급이 이렇게 변화가 있을 때 뭐 있습니까?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 뭐라고? 곡선 자체 이동. 또 이거 현재 무슨 곡선이지 이거? 공급 곡선이 변화하면은 양이 바뀐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 여기 말할 때 이거 빼버리는 사실 이렇게 뺀다고 실제로. 그래서 자 다시 가격 이외에 다른 요인이 변화 있을 때는 항상 곡선 자체, 즉 여기다 이거 빼버리면 그냥 곡선 이동 씁니다. 쓸 때 다른 말로 수요 또는 뭐야? 공급의 변화입니다. 거꾸로 원인이 가격일 때 뭡니까? 곡선 상이동 또는 수요량, 공급 양 변화입니다. 요걸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만히 보니까 이 말 아닙니까? 딱 요거네. 원인이 가격이 들어오면 이쪽이 답이지. 그죠? 가격이 아닌 몽땅 뭐야? 이 집안 답 아닙니까? 이래가시라고. 요걸 구분하시라고. 항상 문제 풀 때 요 가격까지 모든 판단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자, 물어보자고. 요 증가 또는 감소란 말은 양을 말합니까? 아니면 가격을 말합니까? 응? 이게 많다 적다지. 이 말은 결국은 이게 이 다른 말 뭐 있습니까? 상승하락입니까 이게? 증가 감소지. 그죠? 얘는 뭐 됩니까? 가격이 올라간다는 이건 상승하락이지.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표현이 이건 전부 다 양에 대한 표현을 좀 기억하시라고. 응? 그러면 자 가볼게요. 이제 보세요. 의미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이쪽 가는 게 수요 뭐요? 양이 지금 계속 증가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수요가 증가된다 이 말은 그래프가 우측 이동, 좌측 이동. 다시 한 번 더. 그럼 이쪽 가는 게 뭐예요? 점점점 양이 뭐하지? 줄지. 준다 이건 좌측 이동이 뭐예요? 그러니까 양이 지금 감소하는 겁니까? 좌측 이동, 우측 이동. 다시. 자 보세요. 이렇게 가는 게 점점점 공급량이 많은 거지? 증가되는 거지. 그럼 그래프가 우측 이동이지. 그죠? 우측 이동. 다시 이렇게 가는 게 점점점 감소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 이거 다른 말로 좌측 이동이 감소. 아 보니까 수요이든 공급이든 증가란 건 그래프가 우측 이동 가는 거고 수요이든 공급이든 감소란 건 좌측 이동이죠. 그런데 최근에 우리 29회 때 보니까 이렇게 안 내고 자 다시 보세요. 여기 수요 증가입니까? 이쪽이 그죠? 그럼 그래프 위로 올라갑니까? 떨어집니까? 이쪽이 분명히 증가했잖아요. 이쪽이 올라가지.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우상향 이동입니다. 다시 이쪽이 감소지. 양이. 그럼 결국 얘는 뭐야? 좌 뭐요? 이래 쓰기도 합니다. 자 일단 요건 지금 제가 보여준 목적은 뭔가 하면 3월달에 다시 한번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할 것은 뭐예요? 요것만 기억하셔. 다시 공급도 이쪽이 뭐예요? 증가지. 그래프가 점점 올라가면 떨어집니까? 떨어지고 있지. 떨어진다 이게 다시 이쪽이 감소하고 있는 거지. 그죠? 그래서 이거 갖다 뭐 있습니까? 이 말인데 그런데 여기서 자, 잠시 수요는 보통 거의 설명을 잘 하더라고요. 근데 어떤 현상이 있는가 하면 일반인들은 공급을 보니까 이렇게 가는 공급 증가를 생각하면 꽤 많더라 이거야. 왜?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항상 표현할 때 이 표현은 양에 대한 표현입니까? 가격에 대한 표현이요? 양이지. 그래서 양적인 측면 따져야 됩니다. 그래서 자 다시 지금은 항상 우다 좌다 이것만 생각하시라고. 상이다 하다 이건 시험 우리 과거에 딱 한 번 나왔어. 29회 때. 왜 그런가 하면 29회 때 워낙 우리 과거에 시험 냈을 때 보니까 우다 좌만 시험 냈거든. 그러니까 좀 색다른 내기서 뭐 있어. 이걸 집어넣었다고 29회 때. 응? 단지 그것뿐이지 이렇게 거의 시험 잘 안 냅니다. 자 결론 지금은 단지 할 것은 수요이든 이 공급이든 증가는 우측 이동, 감소는 좌측 이동입니다. 여기까지 보시면서 자 지금부터 문제 풀 거예요. 자 프린터에 있는 문제 보시고 문제 9번부터 갑니다. 9번 원인 찾아가야 돼요. 자 8번 보니까 해당 재화 가격 밑줄 때문에 수요량 변화 있죠. 원인 뭐라고? 가격이죠. 가격이면 자 곡선 자체입니까? 곡선 상입니까? 곡선 상 이동이죠. 자 9번 가볼게요. 앞에 수요 곡선 이동 밑줄. 자 이 말은 곡선 상의 곡선 자체 이 말이. 아니 보자. 보세요. 항상 이걸 빼놓고 시험 낼 수도 있단 말이 분명히 곡선 이동 아닙니까? 그러니까 9번 기준은 무조건 이 말 나왔을 때는 곡선 상이고 이거 없으면 상이 없으면 이 집안 거 이거야. 그러니까 요거 빼버린다 이렇게 빼놓고 시험 내기 한다고. 그래서 그 말 아닙니까? 곡선의 이동을 갖다 옆 7번 보시고 곡선의 이동을 갖다 이 다른 말로 뭐랍니까? 다른 말로 이거지. 수요 또는 공급의 변화 쓰는 게 있지. 그거 틀린 말 뭐라겠습니까? 요거 대신에
수요량, 공급량을 낼까 틀린 말로 써. 그래서 다시 9번. 수요 곡선의 이동을 다른 말로 뭐라 합니까? 수요의 변화지. 10번. 자, 10번. 원인 그 뭐라 했습니까? 가격 이외 다른 요인이지. 가격 아니지. 따라서 이거 또 뭐합니까? 공급이 변하는 것을 가지고 곡선에 뭐 있습니까? 이동을 한다. 11번. 원인 누구 때문에? 소득. 여러분 소득은 가격입니까? 가격 아닌 거예요. 가격 아닌 거지. 아니면 이걸 갖다 수요 곡선 이동합니까? 곡선상 이동합니까? 곡선이 이동하지. 밑줄. 이를 가지고 다른 말로 뭐라 합니까? 수요의 변화지. 12번. 자, 앞에 원인 뭐 들어 있습니까? 가구. 가구란 건 가격 아니지. 그거 뭐 된다고요? 수요의 변화고. 뒤에 뭐라 아파트 뒤에 뭐 붙었지? 가격 붙었으면 가격이지. 이건 뭐라고요? 수요량의 변화. 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또 뭐라는가 하면요. 거기 있는 13번 할 건데 13번. 지문 딱 보내 수요의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 거지. 칠판 보시고. 이거 아닙니까? 이거 요인이 아닌 거 물었어. 그럼 결국은 틀린 말이 이거 아닙니까? 얘 거지. 얘 원인 뭔데? 아니, 원인 뭔데? 가격이지. 가격이야. 근데 이때 조심할 건 잠시. 원래 정확한 말은 당해 재화 가격이거든요. 정확한 말은. 그러면 나 같으면 거기 있는 현재 뭐 있습니까? 13번 가지고 딱 기억놓고 있죠? 이래 낼 거예요. 여기 보세요. 1번 아파트 가격, 2번 빌라 가격, 3번 단독주택 가격. 이렇게 시험 낼 거라고 나 같으면. 그냥 그대로 시험 낼 때. 그러면 중요한 건 뭐 있습니까? 당해란 말 뜻은 거기 있는 뭐 현재 13번이니까 앞에 물건 어떤 물건? 아파트지. 그거 당연히 아파트야, 아파트. 그럼 이건 다 틀린 거 아닙니까? 이런 거? 아니, 분명 아파트에 대한 수요 변화 요인이 아닌 거 물었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아파트지. 그죠? 그러면 아파트 가격이라고.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걸 가끔 장난치는 사람이 있어요. 잘 구분하시라고 이거는. 자, 일단 여기까지. 그러면 여기 보세요. 이제 칠판 정리하자고. 아주 깔끔한 거네 사실은. 근데 이게 시험 매년 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공부해보니까 헷갈리죠. 그 말 같아. 그러면 출제 낸 인간도 맨 처음에 공부할 때 똑같은 입장이란 말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당연히 시험 이거 내게 돼 있다고. 왜? 처음에 공부할 때 괜히 헷갈리더라고 사실. 이해가 안 됐어 나도 사실은. 사람들은 결국 우리 옛날에 공부했을 때 과거에 어떤 경험을 가지고 시험 내거든요. 그래서 이게 매번 나오면 답이 되는 거야 항상. 요건 정리하셔. 네. 자, 그러면 구분할게 이제. 자, 딱 기준 뭐예요? 기준. 가격이지. 있으면, 들어오면, 가격이 들어오면 곡선, 상, 같으면 수요면 수요, 량, 공급이면 공급량이지. 가격 아니야. 그러면 곡선 이동, 수요의 변화, 공급의 변화지. 양 쓰면 안 돼.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됐죠? 자, 책 가볼게 이제. 책 84페이지. 양갈로 1번 수요량 변화. 옆에다 써놓으세요. 곡선 상이동. 자, 원인 가볼게요. 첫 번째 줄 밑줄. 당해체와 가격 변화 밑줄. 그 다음 쭉 가서 뭐 있습니까? 수요 곡선 내에서 점의 이동 밑줄. 수요 곡선 내에서 점의 이동. 여기서 잠시. 우리 한자로 있죠? 이게 내란 말과 뭐 있습니까? 상이란 말은 같은 거요? 응? 내란 건
요 안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상이란 건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위에 있는 거? 점 위에, 선 위에 있는 거. 그러니까 이거 잘못 쓴 거예요. 네 대신 상 바꿔버리라고. 상으로. 우리 실제 시험에도 상이라는 말 나와요. 그 다음에 두 줄 맨 앞에 이를 갖다 뭘 한다고? 수요량의 변화를 한다. 밑줄. 그럼 2번 수요의 변화 옆에다 써놓으세요. 곡선 자체의 이동. 그 첫 번째 줄 밑줄 당해제와 가격 이외 요인이 변화 밑줄. 두째 줄 맨 앞에 곡선 자체 이동 밑줄. 셋째 줄 제일 끝에 수요의 변화 밑줄. 됐죠? 자, 그 다음에 다시 공급으로 갑니다. 공급 92페이지. 92페이지. 자, 거기 있는 큰 3번 양걸 1번 공급량 변화 같은 말 곡선 상이동 써놓고요. 첫째 줄 밑줄 당해제와 가격 변화 밑줄 쭉 가서 공급 곡선 내에서 점의 이동 밑줄. 일단 내란 말 대신 뭐 바꿔야 됩니까? 상상. 두째 줄 맨 앞에 공급량 변화 밑줄. 그 다음에 양갈로 2번 공급의 변화. 같은 말 곡선 자체 또는 곡선 이동이죠. 첫 번째 줄 맨 앞에 당해제와 가격 이외 요인이 변화 밑줄. 두째 줄 맨 앞에 곡선 자체 이동 밑줄. 셋째 줄 제일 끝에 뭐 있습니까? 공급의 변화를 한다. 요거 잘 기억하세요. 굉장히 중요하니까.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수요 또는 공급 결정 요인, 요거 결정인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묻는 거 해보세요. 어떤 조건이 주어지면 그 결과 수요 또는 공급이 증가 또는 감소할 것인가? 이런 거 항상 묻게 돼 있어요. 이런 거 가지고. 자, 첫 번째 수요부터. 수요가 증가되는 방식은 물어보자고요. 소득이 어떨 때요? 인구가 어떨 때요? 금리가 어떨 때? I가 금리입니다. 금리가 어떨 때요? 세금이 어떨 때요? 이런 건 아주 잘 알고 있더라 이겁니다. 그런데 자, 요거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잘 보세요. 이제 첫 번째 요거부터 하겠습니다. 대체 투자 대상이 어떨 때 부동산 수요가 증가될까 시험 된다고. 그럼 물어볼게요. 부동산 대신 투자할 때 어디 있습니까? 부동산 대신 투자할 때 어디 있습니까? 주식이란지 채권 같은 거지. 그죠? 그래서 앞으로 이 말 딱 나면 뭐라는 거면 주식은 이래 주식은 생각하시라고. 주식이 기분 좋을 때 부동산 투자합니까? 주식이 뭐 기분 나쁠 때 투자할 거 아니에요? 부동산에. 그래서 항상 나오서 뭐 있습니까? 호황, 불황. 주식이 기분 나쁠 때 부동산에 흘러갈 거 아니에요? 그죠? 이 말 좀 조심하시고. 두 번째, LTV, DTI. 이 말이나 무조건 이건 대출액은 이렇게 생각해. 대출액은. 자, 원래는 나중에 하는데 미리 설명드릴게요. LT, 여러분 항상 우리 나왔을 때 이 T가 나오면 무조건 슬래시 한다 생각. 슬래시. 공식이. 이건 V분의 L이에요. 밸류분의 로건이거든요. 가격분의 이게 뭐 있습니까? 대출액 이 말이라고. 얘는 결국 뭐요? I분의 뭐 된다고? D. I란 게 소득이고 D란 건 다른 말로 우리 은행에 돈을 갚을 때 원금만 갚습니까? 이자 포함되어 있습니까? 이런 걸 다른 말로 원리금 상환액이거든요. 그러면
집값이 10억 되었을 때 예? LTV가 70%일 때 60일 때 한번 보자고요. 예, 60%면 이 대출이 얼마요? 6억이지. 그죠? 70은 대출이 얼마요? 7억이지. 돈을 많이 빌려갈수록 훨씬 이 집 살 수 여력이 더 좋아지겠지. 그럼 결국 훨씬 뭐 수요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래 판단하셔야 된다고. 물론 이 LTV를 우리말로 쓰면 굉장히 많은 용어가 있습니다. 융자 비율, 대출 비율, 대부 비율, 저당 비율 이런 다양한 용어를 쓴다고요. 그래서 우리 항상 이 말로 하면 절대 이 융자비를 쓰지 않고 융자비를 대신 뒤에 반드시 뭐 있습니까? 요걸 또 써주게 돼 있다고. 이건 총부지 상환율입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인데 지금 그냥 하지 말, 그냥 넘어가시라고. 다만 나오거든 요 말로 번역하시라고. 대출액으로. 그럼 대출액이 어떨 때? 높을 때 돈을 많이 빌려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돈을 많이 빌리면 그만큼 수요가 증가되겠지. 그죠? 요 말 좀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 또 한 개 더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 잘 보셔야 됩니다.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다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거라고 기대 또는 뭐 있습니까? 예, 저기 있는 예상되어진다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부동산 수요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부터 할게요.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는요? 수요 떨어지겠지. 그죠? 앞으로 가격이 올라갈 거라 예상되고 기대되어지면 수요는요? 자, 잠시. 비록 우리 현재 집이라는 건 내가 이용 목적도 있지만 철저하게 부동산 학에선 부동산이라는 것은 결국은 투자 대상이야. 투자 대상. 앞으로 집값이 올라갈 거 예상되면 집을 살 거예요, 말 거예요? 사지, 그죠? 투자 목적이라면 그럼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수요 증가입니다. 구분하시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얘는 원인이 뭐예요? 가격이면 곡선, 상곡선 자체. 상이동이지. 자, 얘는 중요한 말이 기대 또는 예상이 중요합니까? 가격이 중요합니까? 응? 이게 포인트 아니야? 이게 포인트지. 그럼 이건 가격 이외지. 이외에. 따라서 이건 곡선상 곡선 자체. 구분 잘 하시란 거예요, 지금 이거. 그래서 우리 다시 문제 13번. 왜 거기서 보니까 기억만 답이 되고 그 미연번은 답이 안 될까 하는 거라고. 똑같이 가격 나온 거 아니야. 그죠? 그런데 미연번은 그 뒤에 뭐 붙어 있습니까? 예, 얘는 기대 또는 예상, 이건 가격 이외지. 그래서 현재 거기는 미연번 답이 안 된다고. 알겠죠? 그래서 이 내용 잘 기억하셔야 돼요. 다음에 제가 그 원인 설명드릴게요. 이 내용. 자, 다시 갑니다. 7번 보시고 두 번째 갑니다. 소득이 올라가면은 수요는요? 이게 원칙인데 때에 따라 보면 수요가 감소인 것도 종종 있을 수 있더라. 무슨 말인가 하면요. 내 연봉이 올라가면 소고기, 돼지고기 40평과 20평 중에 어떤 걸 훨씬 많이 먹습니까? 얘가 많은지 얘는 상당히 줄겠지. 그죠? 분명히 소득 올라가니까 항상 올라가니까 수요만 증가되지 않고 수요 감소인 것도 있더라 이겁니다. 어느 게 좋은 거요? 이런 걸 우등재 쓴다고. 불리한 거지 이게? 이래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일반적으로 봤을 때 내 월급 올라가면 수요가 당연히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 말은 정상제인 수요나 우등제인 수요는 뭐 있습니까? 증가되지만 그 반대 거꾸로 열등제인 수요는 뭐하죠? 큰 의미 없어. 그냥 넘어가셔. 자, 세 번째. 사실은 중요한 건 세 번째 있는 이 말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자, 이건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연관제. 같은 말이 관련제 말이에요. 자, 물어보자고.
근데 연관성이 있다 이 말 뜻이고 표현 자체가. 자, 우리 한번 물어볼까요? 콜라 가격이 올라가면 사이다 있는 수요 변화 있습니까? 있습니까?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또한 같이 자동차 가격이 변하면 휘발량도 변화가 있겠죠. 그죠? 자, 다시 술값이 올라가면 이 안주 양도 변화 있습니다. 결국은 이 두 개 어떤 차이 연관성이 있는 거죠. 누구 때문에 다른 애가 변화가 있다는 거야. 둘이 연관성이 있죠. 그죠? 있는데 연관성이 있는 두 개 있거든. 그게 뭔가 하면 대체제란 것과 보완제 두 개 있다는 거예요. 대체제 말 뜻이 뭐예요? 대신한다 이거지. 대신은 요걸 선택하면 다른 거 포기하는 거지. 느낌이.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콜라 대신 사이다, 카스 맥주 대신 화이트, 소주 대신 맥주 같은 거지. 이런 대부분 뭐 있습니까? 이게 대체제. 보완은 두 개 있는 재화가 결합했을 때 더 큰 시너지 효과를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동차는 휘발유 필요하지, 커피는 설탕 필요하죠, 술은 안주가 필요하죠. 이게 다 보완제예요. 그러면 요 둘 관계 무슨 제예요? 보완제입니까? 네, 보완제고. 요건 무슨 제예요? 본인의 차이점이 대신할 수 있는 거지. 그죠? 요거를 느낌 봤으면은 다시 가볼게요, 이제. 이게 시험 내면요, 굉장히 많이 틀립니다. 자, 대체 관계 있는 A 제와 가격이 올라가면 여기 있는 B에 대한 수요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다음에 C와 D가 현재 보완 관계에 있는 보완제인데요. C제와 가격이 올라갔을 때 D에 있는 수요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걸 시험 매번 내더라 이겁니다. 근데 이거 공부하는 방식은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이제 여러 개 어떤 뭐 있으면 동영상 보니까 아주 다양한 방식을 설명하고 있던데, 근데 이게 문제는 뭔가 하면요, 저는 항상 공부할 때 이렇게 합니다. 여러 가지 방식을 공부할 수 있으면 그 중에 딱 한 개의 방식을 계속 문제 풀 거라고, 일관성 있게. 이게 더 편하거든요, 사실은요. 그래서 결론, 모든 건 전부 다 양끼리 모든 걸 비교하세요. 이게 제일 해보기 바르더라고, 양끼리. 왜냐하면 항상 시험은 조건이 가격만 주어지지 않고 때에 따라 양을 주어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자, 대체제는 무조건 둘 중에 한 개는 꼭 선택해야 돼. 꼭. 그 반대로 무조건 포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둘 다 선택할 수 없다는 거예요. 콜라와 사이다 둘 다 먹으려 했을 때 콜라면 콜라, 사이다면 사이다 둘 다 먹는 이건 아니란 거예요. 그래서 이 말입니다. 따라서 이 말은 뭐 있습니까? 요걸 사면 요거 안 산다는 거예요. 기본 전제가. 이거 안 산다면 무조건 얘는 산단 말 뜻입니다. 이래 가시라 항상. 그러면 자, A 물건 가격 올라가면 A 물건 사 안 사? 얘는 사야 되지. 산다 이 말은 수요 증가지. 이래 가시면 돼. 다시 해볼게. 카스 맥주 화이트가 있어요. 카스 맥주 가격 올라가면 카스 맥주 안 사기 때문에 화이트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죠. 예, 다시. 이 보완이라는 건요, 항상 같이 움직여. 얘를 사면 얘도 사는 거, 얘 안 사면 안 사는 거 믿어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C제와 있는 가격이 올라가면 C제와 가격이 비싼 만큼 C 사 안 사? 그럼 D도 이래 가시라고. 안 산다 이 말은 수요 감소지. 즉 다시 자동차하고 휘발유 관계. 차값이 올라가면 차에 대한 수요 감소한 결과 휘발량도 줄겠지. 이래 가시라고. 근데 이건 참 지금 잘 설명하는데 막상 시험 날 어떤 현상이 있는지 압니까? 잘 보세요. 대체제 가격이 올라가면은 당해체와 있는 수요는 이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요걸 딱 내면 어떤 현상이 있는가 하면요, 사람들은 이 말을 헷갈려하는 거예요. 대체제에 있는 가격이 올라가면, 즉 A제 가격이 올라가면 지금 뭘 생각하는지 압니까? 이 A에 대한 수요가 어떻게 될까? 이걸 고민하는 사람이 꽤 많더라 이겁니다. 느낌이. 당이란 말 나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항상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렇게 하시고, 이게 납니다. 기준은 나요. 난데 대체라면 무슨 나 아닌 상대편 가격이 변화 있을 때 나에 대한 수요 묻는다 항상. 이래 번역하셔야 돼. 그래서 저는 보통 이렇게 하거든요. 이 말 딱 나오면 그 물건 나 이래 번역하거든요. 항상 당연히 갖다 나라 생각하고. 그래서
보완제 가격, 대치가격이 나면 무조건 나 아닌 상대편 가격이 어떻게 되었을 때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면 그 물건 가격이 올라가면 그 물건 사 안 사? 그럼 나는 이렇게 생각 항상. 보완도 마찬가지야. 특히 이 보완은 사실 이 금방 답이 나오거든요. 자 보세요. 요거 안 사면 얘 안 사는 거 아니야? 얘 사면 얘 산단 말이고, 그죠? 근데 얘는 안 사면 얘 사게 돼 있지. 그러니까 얘를 착각이 굉장히 쉽다면 사람들이 특히. 그래서 항상 이 대치제 보완제 특히 조심할 건 요 말 떴을 때 이걸 어떻게 해석할래 하는 거예요. 나하고도 무조건 당연은 나고 대체나 보완은 나가 아니라 상대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상대편. 그래서 저는 이렇게 그냥 이 번역해버린다고. 그 물건 가격 나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럼 이게 훨씬 더 편해지거든요. 자 일단 지금 하고 있는 이 내용은 무조건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수요 끝났습니다. 두 번째 보니까 공급 관련된 건데 딱히 실제 시험은 주로 수요를 시험 많이 내지 공급은 잘 안 냅니다. 왜? 공급은 변수 거의 한정돼 있거든 사실은. 자 일단 가볼게요. 공급도 공급이 더 증가되기 위해서 자 생산비가 어떨 때 공급 증가됩니까? 절감될 때지. 우리 생산 3요소가 노동과 자본과 토지가 있는데 그 중에 노동 대가가 뭐죠? 임금 어떨 때? 기술이 진보한단 말이에요. 그만큼 생산비가 절감되겠죠? 금리가 어떨 때? 세금이 어떨 때? 이런 거 마시면 된다고. 물론 잠시 이 공급에서도 대체제 보완제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실제 우리 경제학에서 경제학 시험 치는 게 꽤 많거든요. 뭐 7급 공무원들 행시나 사시 그다음에 등등 꽤 많이 시험 친다고 치는데 이 대체제 보완제가 장난친 건 오직 수요만까지 장난치게 돼 있지 공급은 장난친 건 한 번도 없으는 거지. 그러니까 굳이 책 공급 보면 대체제 보완제 설명되어 있지만 하지 말란 거야. 하지 말고 나중에 제가 한 8월 달 넘어서 한번 설명드릴게요. 그때 가서 공급에 대해서는 놀러 같은데 어쨌든 우리 대체제 보완제 거의 다 수요만 공부하시면 돼. 수요만. 자 일단 여기까지 했으면 문제 갑니다. 자 문제 가볼게요. 거기 문제 보니까요. 14번부터 자 14번 아파트와 단독은 대체 관계죠. 그죠? 아파트 가격으로 아파트 사 안 사? 안 사면 저기 있는 뭐 있습니까? 단독은 사 안 사? 사야 되지. 그 수요 증가죠. 지금은 여기까지만 하죠. 여기까지만. 자 다시 물어볼게요. 여기 보세요. 단독주택을 살 놈 되게 많네. 엄청 많은 단독주택 가격은 살 놈 많대. 집값 올라가지. 그 뒷말이 그 말입니다. 그건데 그 뒷말은 나중에 할게요. 지금 하지 말고. 자, 그 다음에 뭐라는가 하면요. 이 문제를 제가 먼저 풀게요. 자, 21번 문제요. 21번. 지문 읽어보시고 읽어봤습니까? 칠판 보시고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보세요. 그 퍼센티지는 의미 없습니다. 증가 감소 중요한 거지. A제는 가격이 뭐한 거요? B제는 수요 뭐한 거요? C제는 수요 뭐한 거요? 칠판 보시고 이제 그러면 A 물건 사 안 사? A 안 사지. B 샀지. C 안 샀지. 요거 사면 이거 안 사면 상가입니까? 이거 무슨 관계? 대체 관계. 얘 안 산 게 얘도 안 산 거지. 요거 무슨 관계? 이렇게 문제 풀어야 돼. 여기 시험에 2번 나왔어. 2번. 자, 일단 이렇게 문제를 푸는 대체 보완 좀 일단 문제 기억을 좀 하시라는 거예요. 문제 풀 때. 그러면 다시 앞장 가볼게요. 앞장에 가보니까 뭐가 있는가 하면요. 15번. 그러니까 15번, 16번 이게 29회 때문에 약간 어려웠습니다. 어려운데 어쨌든 봐볼게요. 첫 번째 보니까 15번.
담보대출 금리가 하락한다. 그 결과 수요량 변화 있는데 원인 자체가 가격입니까? 가격 아닙니까? 가격 아니면 곡선상 곡선 자체에서 자 이건 좀 할 건데 지금 금리 하락은 수요 뭐요? 수요 증가 감소, 수요 증가지 칠판 보시고요. 근데 수요 증가인데 수요 증가를 갖다가 이래 쓰지 않고 요 말로 표시했다는 거예요. 요걸로 상하라 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거는 29일에 딱 한 번 나온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인마도 엄청 고민했던 것 같아 보니까. 너무나 보니까 우측이다 증가다 이걸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이제 이게 쓰기 싫다는 거야. 왜? 계속 똑같이 보이니까. 그래서 약간 변형해서 상이다 하가 장난친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 증가는 결국은 상입니다. 지금 상이나 쓰지 말고 여 밑에다 우측이동, 우측에 쓰자고. 우측으로만. 나중에 다시 상은 나중에 할 거니까. 응? 그 다음에 자 16번 거래세가 인상되면은 수요 곡선은 수요는 증가 감소? 세금 올라갔으니 수요 감소지. 감소란 거 우측이동, 좌측이동? 좌측이동이죠. 좌형 이동한다. 17번 공법상 규제가 강화되면 수요 감소지. 그 다음에 자 또 가볼게요. 나와 있는 게 보니까 예. 세금이 중과되면 수요 감소죠. 금리가 올라오면 수요 감소죠. 주가가 상승 수요 감소죠. 대체 투자 대상 주식이 호경님 수요 감소죠. 그거 묻는 거요. 자, 그 다음에 예, 16번을 하기 위해서 먼저 18번 하기 위해서 뒷장에 19번 있죠. 19번 먼저 할게요. 임금이 인상되면 이건 공급 뭐합니까? 감소죠. 요걸 가지고 이 앞에 다시 18번 똑같은 내용인데 이렇게 셈냅니다. 18번. 18번이 잔머리 진짜 많이 굴렸습니다. 이 말이 이거요. 번역할게요. 집값은 변화 없는데, 예? 집값 변화 없는데 자재비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은 이 말이에요. 공급 뭐하죠? 감소인데 이게 시험에 우리 잠시 보세요. 이렇게 딱 내면요, 탁 막혀버리는 거야. 왜? 아까 저같이 뭐 집값은 고정돼 있는데 자재비 올라오면 이건 금방 답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예, 저기 있는 자재비 올라갔는데 집값 변화 없다. 이를 뭘 할래? 앞뒤 말이 막히는데 말이 탁 막힌다. 저기 막힌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사실 거기 가격 변화 의미는 없는 거지. 그냥 깔끔하게 뒤에 19번처럼 뭐 있습니까? 자재비 올라갔어. 공급 어떻게 할래? 이 묻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판단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예, 20번. 수요 감소에 영향 주는 거. 자, 기업번 소득 증가는 수요 뭐? 증가. 수요 증가지. 지금 수요 증가 감소 묻는 거야? 자, 니은번 세금 인상되면 수요 감소. 디귿번 금리 하락하면 수요 증가. 니을번 인구 감소는 수요. 인구 감소. 수요 감소지. 사람 수 적은 만큼 수요. 저기 수요 감소할 거 아니 주택에 대한 수요. 그 다음에 미연번은 보니까 가격 상승 뒤에 뭐 붙어 있습니까? 그럼 수요 뭐요? 이 미연번 앞으로 가격이 올라간다 이 말 아닙니까? 수요 뭐요? 증가지. 답은 두 개지? 니연, 니열번. 되었습니까? 자, 오래 봤으면 다시 자 이제 책에 있는 내용 가볼게요. 자, 책 85페이지. 85페이지. 양걸 4번 수요 변화 요인. 자, 거기 박사는 수요 증가 임금합니다. 1번 인구 증가 수요 증가지. 니은번 2번 소득 순위 향상 수요 증가입니다. 3번 기호가 이 물건 내가 선호도가 높을수록 수요 증가 되겠죠. 4번은 기억하시고 대체재 가격 올라오면 그 물건 안 사잖아. 그럼 나는 사야 되지.
보완제 가격 하락은 그 물건 사니까 나도 사는 거지. 이렇게 번역하시라고요. 그 다음에 5번 금리가 인하될 때, 세금 등이 인하될 때, 규제가 완화될 때입니다. 그 다음에 6번, 7번, 8번도 기억하시고 대체 투자 대상이 뭐 있습니까? 불황일 때 수요 증가지. 그죠? 다시 자 9번 8번 통과, 9번 통과, 10번 아까 했지만 LTV, DTI가 뭐 있습니까? 높을 때 돈 많이 빌려가지. 그죠? 그런 건 좀 민감하게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른 건 몰라도. 자, 수요 감소는 그냥 이 반대로 생각하시고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어디 가는가 하면은 93페이지. 93페이지. 양걸 4번 가볼게요. 공급의 변화. 자, 첫 번째 박스는 공급 증가만. 1번 기술 향상, 2번 뭐 있습니까? 생산 요소 가격 하락 또는 뭐 있을 거 보니까 임금 하락 같은 게 있죠. 좀 보시고 3번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4번 금리가 인하될 때, 세금 등이 인하될 때 규제가 뭐 있습니까? 완화될 때 공급 증가죠. 그런 거 마시라고 지금은. 다른 거 하지 말고. 자, 그 다음에 어디 가는 건 95페이지요. 자, 5번째. 그리고 공급은 크게 두 개 있습니다. 물리적 공급이 있고 그 반대 경제적 공급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 여보세요. 이제 부산의 외곽 지역에 있는 땅이 있는데 요만큼은 주거, 요만큼은 농지입니다. 근데 갑자기 이 주택 수가 굉장히 필요하니까 주택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부족한 만큼 농지 중에 일부 땅을 이렇게 전용시키지? 그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전체 있는 땅은 증가되었습니까? 변화했어요? 없는 거지. 이게 물리공급이야. 그러니까 땅은 절대 인간들이 만들 수 없다. 무슨 성? 을 가지고 한 결과 땅은 절대 증가되지만 아무리 높은 가격이든 아무리 낮은 가격이든 항상 공급량은 뭐 한다고요? 고정돼 있더라. 여기에 수직 곡선, 수평 곡선. 오늘 마지막 시간 할 건데 이걸 뭐라는지 압니까? 완전 비탄력적이란 말 쓴답니다. 표현할 때. 그런데 전체 땅은 한 적이 고정돼 있지만 땅 안에 있는 용도상 보니까 변화가 있을 수 있죠. 주거는 뭐 한 거요? 증가된 거지. 그죠? 농지는 감소한 거지. 그래서 이게 일종의 경제 공급인데 이때 뭐 얘는 용도 다양성 때문에 특정한 용도는 증가 또는 감소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결과 뭐 있으면 공급 곡선은 그 양이 증가 또는 감소할 수 있는 결과 이런 그래프가 나오더라 이겁니다. 이런 걸 다른 말로 뭐랍니까? 상향 곡선이라고. 자, 그러나 이 시간 개념 가면 집을 짓는 건 장기, 단기, 장기죠. 그런데 이때 보니까요, 이 단기와 장기를 잘 구분하시라고. 자, 그런데 이 단기, 이 장기 구분은 몇 날, 며칠, 몇 년 이게 아니에요. 네? 즉, 항상 단기, 장기 구분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 신규 물건 만들 수 있는 시간 주어질래 말 차이입니다. 만약에 분필 하나 만드는데 1시간 동안 걸려, 1시간. 그럼 1시간 이전은 단기야. 이후는 장기라고. 집 하나 만드는데 2년 걸린답니다. 2년 이전은 뭐요? 단기. 이후는? 그러니까 이런 몇 시간, 몇 날 이걸 보지 말고 신규 물건 만들 수 있는 시간 주어질래 말래 따라서 단기와 장기는 구분되어진다. 이거 말씀하면 돼요. 그러면 단기란 건 절대 신규 물건 만들 수 없기 때문에 현재 있는 물량을 취급하거든요. 그래서 원칙은 이건 수직. 그런데 일부학자는 뭐라는가 하면
단기지만 신규 물건 만들 수 없지만 기존 주택을 개보수할 수 있는 시간은 주어지지 않느냐. 그러니까 약간은 공급이 증가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한 사람이 있어. 둘 다 맞는 말. 근데 장기는 뭐 있습니까? 신규 물건 만들 수 있는 충분한 시간 주어지니까 공급 훨씬 더 이렇게 완만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건 기울기가 뭐한 겁니까? 겁경사지. 요건 뭐한 거요? 완만한 거지. 자, 오늘 마지막 시간 할 건데 요걸 다른 말로 비탄력적 을 쓴답니다. 얘를 뭐라는지 압니까? 탄력적 이렇게 쓰게 되어 있다고. 그럼 자, 이때 항상 물리는 누가 비교합니까? 경제하고. 단기는 이래 비교하시면 돼. 마지막 부동산 공급자. 만약에 부동산이 일반 집화들의 공급자 똑같으면 굳이 이런 제목 쓸 필요 없거든요. 보면 부동산 공급자 쓴 건 일반 집와 다르게 얘만 갖고 있는 독특한 특성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 자, 첫 번째 공통점. 요 분필을 만드는 생산자가 공급자이듯이 집을 만드는 생산자들은 공급자 맞지? 집을 만드는 생산자 누군데요? 건축업자입니까? 이건 공통점이야. 근데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자, 취득, 운영, 처분. 저기 사가지고 이용 후에 처분하는데 이때 보니까 우리 집을 살 때는 수요자 공급자, 팔 때는 공급이죠. 근데 분필은 사가지고 운영 후에 처분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 그죠? 그럼 이 말은 일반 소모성재는 수요자와 공급자 아주 명백히 구분된다는 거예요. 근데 집이란 놈은 사가지고 운영 후에 처분할 수 있습니까? 있잖아요. 그럼 결국은 집이란 놈은 뭐 있습니까? 산 놈이 나중에 뭐로 바뀌는 거예요? 일 바뀌는 거지. 따라서 일반 재화들과 다르게 부동산 공급 항상 누구 있습니까? 기존 부동산 소유주도 많이 포함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게 딱 나와서 이걸 꼭 나와야 돼. 이게 차이점이니까. 이거 파악할 목적이 목적이. 됐죠? 자, 여기까지 했으면 책에 있는 내용 가보겠습니다. 자, 책 가볼게요. 95페이지. 양걸 1번. 자, 걸 1번. 물리적 공급 경력. 동그라미 1번가 물리 공급. 두째 줄 부정성 밑줄. 셋째 줄 끝에 물리 공급은 수직선. 넷째 줄 완전 비탄력적. 자, 동그라미 2번. 경제 공급. 두째 줄 끝에 용도 다양성. 마지막 줄 제일 끝에 우상향 형태. D장 갑니다. D장 갈로 2번. 신규와 그다음에 기존 나 있죠? 이건 보지 말고. 갈로 3번. 단기 장기. 자, 동그라미 1번. 단기는 하나, 둘, 셋, 넷째 줄 마지막 단기 공급 곡선 기울기 급하게 된다. 동그라미 2번. 장기 공급. 자, 셋째 줄 끝에 장기 공급 곡선 기울기는 단기 공급 곡선 기울기보다 완만하면 탄력적이다. 그 다음에 다시 앞장 어디 보는가 하면요. 90페이지 양갈로 5번 90페이지 부동산 공급자 나있지? 칠판 보시고요. 요거 묻는 거 아니에요? 그지? 무조건 이 글자 나와야 돼. 이거 두째 줄 보니까 뭐 나있습니까? 생산자뿐만 아니라 기존 부동산 소유주도 뭐요? 포함된다. 이런 말 중요하다고. 됐죠? 자, 그래서 요 내용을 이번 시간 했던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전부 다. 이걸 좀 정리해 놓으시라고. 자, 좀 쉬었다 다시 할게요.